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이제 홉스의 사회계약설 중에서 자연법, 그 중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1의 자연법, 그리고 제2의 자연법까지 알아봤죠, 그죠? 기억나나요? 우리 홉스가 이야기했던 제1의 자연법, 어떤 거였습니까? 제1의 자연법은 평화의 가망이 있다면 뭘 추구해라? 평화를 추구해라. 이게 1의 자연법의 앞부분이었죠, 그죠? 이게 뭐였습니까? 자연법의 기본이었죠, 그죠? 기본 자연법. 평화를 달성할 수 있는 가망이 있다면 평화를 추구해라. 평화 추구의 의무. 이게 기본 자연법이었고요. 그 다음에 제1의 자연법의 뒷부분은 평화를 달성할 수 있는 가망이 없다면 어떻게 해라? 모든 수단을 동원해가지고 뭐 해라? 자기를 방어해라.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무슨 상태에서? 전쟁 상태에서 어떻게 해라? 승리해라. 이게 자연법의 우리 제1의 자연법의 뒷부분이었죠, 그죠? 그게 바로 무엇의 요지? 자연권의 요지를 이야기한 것이 제1의 자연법의 뒷부분이었죠. 이 제1의 자연법의 앞부분인 기본 자연법, 평화를 추구해라. 여기에서 뭐가 나왔죠? 제2의 자연법이 나왔죠. 제2의 자연법은 평화를 달성할 수 있고 평화가 보장되고 그리고 내 방어가 보장된다면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다 같이 만물에 대한 무엇을? 권리를 뭐 한다면? 포기한다면 나도 만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해라. 만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은 내 뜻대로 사람들에게 내 힘대로 마음껏 할 수 있는 자유를 포기하는 것. 그러면 어떤 자유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허락한 자유만,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만큼만 자유를 행사한다. 뭐는 하지 않고 남의 생명 함부로 죽이지 않고 남에게 상해 함부로 입히지 않고 남을 함부로 투옥하지 않고 남을 함부로 구금하지 않는 그 한도 안에서 권리 행사, 자유 행사. 그래서 그렇게 권리를 양도하는 무엇을? 계약을 서로 체결하는 거죠. 나 앞으로 너 생명 위협하지 않을게. 나 앞으로 너 함부로 상해 입히지 않을게. 함부로 나 투옥하지 않을게. 함부로 구금하지 않을게. 라고 하는 신의 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이죠. 그게 제2의 자연법이었죠, 그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홉스는 제3의 자연법을 이끌어내는데요. 자, 우리가 홉스에 대해서 홉스의 사회계약설, 홉스의 사회계약설에서 이제 제3의 자연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홉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첫째, 제1의 자연법. 앞부분 뭐였습니까? 평화를 달성할 수 있는 가망이 있다면 뭘 추구해라? 평화를 추구해라. 그러면 평화를 추구한다는 것, 평화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내가 모든 것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 저 사람도 모든 것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이 사람도 모든 것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 모두는 그 권리를 서로 행사하게 되고 그러면 서로는 서로에게 적이 되고 무슨 상태? 전쟁 상태가 된다. 그래서 평화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내가 모든 것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권리를 뭐해라? 포기해라. 내가 만물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권리, 특히 특정한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특정한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권리를 포기하는 것, 양도.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이죠. 뭘 하기 위해서? 평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무슨 자연법에 의해서? 제1의 자연법에 의해서. 제1의 자연법의 어떤 부분? 앞부분.
그리고 그 제1의 자연법의 앞부분인 무슨 자연법? 기본 자연법에서 뭐가 나왔죠? 제2의 자연법. 뭐였습니까? 평화가 보장되고 내 방어가 보장되고 다른 사람들도 만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할 때 나도 만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허용한 자유만큼만 나도 다른 사람에게 자유를 행사한다. 이 만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 즉 나의 자연권이죠. 그 자연권을, 그 권리를 포기하고 양도하는 것이죠. 역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이 되는 거죠. 왜? 만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거니까. 그 권리는 왜 포기하는 거죠? 그 권리를 포기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만물에 대한 자연권을 다른 사람들에게 양도함으로써 너 이제 죽이지 않을게. 함부로 죽이지 않을게. 함부로 때리지 않을게. 함부로 투옥하고 구금하지 않을게.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홉스는 제1의 자연법과 제2의 자연법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연권,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이 명령된다는 거죠. 왜? 법은 뭐기 때문에? 명령, 의무이기 때문에.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의무, 명령. 그래서 나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해 라고 하는 명령이 주어졌다는 거죠. 요 명령에서 이제 뭐가 나누냐면 요 명령에서 제3의 자연법인 내가 가지고 있는 만물에 대한 권리를 내가 포기할게, 양도할게, 너 함부로 죽이지 않을게, 함부로 상해 입히지 않을게 라고 양도하는 뭘 맺은 거죠? 신의 계약을 맺은 거죠. 그죠? 저 사람도 맺고 나도 저 사람에게 맺고 저 사람도 나에게 맺은 거죠. 신의 계약을 서로 맺은 겁니다. 뭐에 의한 계약? 상호 신뢰에 의한 그런 계약을 맺은 거죠. 그렇게 계약을 맺으라고 제 몇 자연법? 제2 자연법이 만물에 대한 권리 포기하고 평화를 위해서는 다른 사람하고 신의 계약을 맺어 라고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신의 계약을 맺었으면 어떻게 해라? 그 맺은 신의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 신의 계약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맺었으면 지켜, 맺었으면 준수해. 신의 계약을 맺었으면 그것을 준수해라. 이게 바로 홉스가 이야기하는 우리 이성이 발견해낸 계율 제3의 자연법입니다. 제2의 자연법에서 만물에 대한 권리 포기한다는 신의 계약 맺었죠, 그죠? 맺어라. 해서 자연법에 따라서 신의 계약 맺었습니다. 그러면 신의 계약은 맺었는데 그 계약을 이행은 안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신의 계약 맺었어? 그러면 맺었으면 그 신의 계약을 지켜라. 준수해라. 그 계약을 이행해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제3의 자연법입니다. 이 준수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행한다. 그 신의 계약을 이행하는 것.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자, 여기에서 홉스는 요렇게 될 때 이 자연법에서 신의 계약을 맺었으면 이제 그 신의 계약을 꼭 이행해 라고 하는 명령, 내가 지켜야 되는 의무가 나에게 이제 온 거죠, 그죠? 신의 계약을 준수해, 신의 계약을 이행해, 내가 권리 포기한다고 계약한 것 지켜. 사람들 함부로 가서 생명 위협하고
물건 함부로 훔쳐오지 않는다는 그 약속 이행해 라고 제3의 자연법이 나에게 명령하더라는 거죠. 의무를 주더라는 거죠. 여기에서 요 자연법에서 홉스는 정의의 원천을 찾아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정의라는 것. 정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왜 여기에 정의의 원천이 담겨 있냐면, 홉스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신의 계약을 맺기 전에는, 자, 신의 계약을 안 맺었습니다. 신의 계약을 안 맺었어요. 이 신의 계약이 뭐였죠? 내가 모든 것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만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는 당신에게 내가 함부로 생명 뺏지 않을게 라고 하는 계약을 맺은 거죠. 그 사람의 신체에 대해서도 내가 뭐가 있었죠? 권리가 있었죠. 근데 내가 포기한다는 그런 계약을 맺은 거죠. 그런데 이런 신의 계약을 맺기 전에는 모든 것에 대한 권리가 누구한테 있는 거죠?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거죠. 신의 계약을 맺기 전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만물에 대한 그런 권리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만인에게 만물에 대한 권리가 있는 이런 상태에서는 뭐가 없다? 불의가 없다. 왜? 내 권리 행사기 때문에. 내 권리야. 그냥 딱 죽이는 거. 내 권리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죽였다고 해서 이게 불의한 행동이 아니라는 거죠. 불의한 행동이 아니라는 거죠. 왜? 내가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요즘에 반려견이 많이 있죠, 그죠? 근데 어떤 분이 반려견 데리고 가는데 누가 함부로 와가지고 몽둥이로 그 개를 내리치면 큰일 나죠. 그거는 정말 불의한 행동이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런데 정육점에서 어떤 아저씨가 소를 막 해가지고 소고기를 막 이렇게 칼로 소를 이렇게 죽여요. 그런데 사람들이 가가지고 왜 이렇게 불의한 행동을 하십니까? 불의한 행동 하지 그만하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사실 있어요. 약간 그 동물 행동, 동물 해방, 물결 이런 분들이 외국에도 많이 계시고 또 우리나라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스님도 이제 유튜브나 이런 것으로 봤는데 이분들은 인간의 생명이 위협을 당하면 사람들이 그냥 모든 거 다 제쳐놓고 법이고 뭐고 다 제쳐놓고 가서 일단 생명을 구하고 본다는 거죠. 그것처럼 소의 생명, 송아지의 생명, 또 돼지의 생명, 그 동물들의 생명도 우리 인간의 생명처럼 고귀하고 존귀하기 때문에 일단 그 생명을 구해야 된다. 행동해야 된다. 생명을 구하는 행동을 하자라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그 소를 죽이는 데 가서 이렇게 막 죽이지 못하게 하고 돼지를 구해내고 막 이렇게 행동을 하시는 걸 선생님 동영상에서 봤거든요. 근데 그분들 말고 좀 그래도 많은 분들은 그냥 정육점에서 이렇게 그 돼지 죽이고 소 죽이고 이런 것들 그냥 많은 분들은 아마 그분들 말고는 저분들 권리지 저 돈 가지고 와가지고 장사하시는 건데 돈으로 저거 사와서 돼지 소 사와서 저렇게 죽이고 파는 거니까 저분들의 권리지. 그래서 어떤 선생님 동네에도 오늘은 소 잡는 날 막 이런 거 막 붙여놓은 그런 걸 봤거든요. 근데 그걸 막 이렇게 특별히 욕하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왜? 그분의 권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홉스가 볼 때
신의 계약을 맺기 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것에 대한 권리가 있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죽이더라도 내 권리 행사야. 막 상해를 입히더라도 내 권리 행사야. 불의가 아니라는 거죠. 불의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제 홉스는 어떤 이야기 하느냐면 여기에서 이제 신의 계약을 맺는 순간 이제 요 신의 계약을 맺잖아요. 그죠? 이제 신의 계약을 맺으면 이제 신의 계약을 딱 맺게 되면 드디어 신의 계약 이제 내가 만물에 대한 권리를 뭐 하겠다?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약을 맺은 거죠. 그죠? 그러면 드디어 이제 불의, 정의 이런 개념이 생겨난다. 이렇게 보거든요. 요 신의 계약을 맺는 순간 사람들이 만물에 대한 권리를 이제 요 권리 있죠. 그죠? 만물에 대한 권리를 뭐 하는 거죠? 포기하는 거죠. 포기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나온다? 이제 정의 그리고 불의 이런 개념이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자, 요거를 이제 자, 문을 잠깐 열게요. 자, 홉스 아저씨가 요런 이야기 하거든요. 자,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세 번째입니다. 이제 신의 계약을 딱 맺은 순간, 자연법이 신의 계약을 맺었어? 그럼 뭐 해라? 준수해라. 지켜라. 라고 했죠. 그죠? 그러면, 자연법이 명한 이 신의 계약을 어겼어. 이행하지 않았어. 그러면 신의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으면 그게 뭐가 된다? 그것이 불의다. 여기서 불의라는 개념이 뭐냐? 그것은 바로 맺은 신의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것. 이것이 불의다.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홉스는. 불의라는 게 뭐냐? 신의 계약을 안 맺었을 때는 모든 사람이 모든 것에 대한 권리가 있기 때문에 불의라는 게 없다. 내 권리 행사다. 근데 이 만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는, 양도한다는 계약을 맺으면 그때부터는 이 신의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함부로 죽이고, 함부로 상해 입히고, 함부로 투옥하고, 함부로 구금하고 이러면 그게 불의. 그래서 신의 계약을 불이행한 것이 아니면 신의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 아니면 요거는 어떤 행동? 이게 아니면 이것은 정당한 행동이 된다. 불의가 신의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 불의가 되고 그러면 신의 계약을 불이행한 게 아니면 그거는 이제 정당한 거죠. 자연법 안에서 내가 정당하게 행동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그러면, 자,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자, 보세요. 신의 계약 불이행은 불이죠, 그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신의 계약을 안 지켰어요. 이웃집한테 가가지고, 그 사람 막 때리고 그 사람 죽이고 그 사람 집에 있는 돈 막 훔쳐왔어요. 그럼 이거 계약을 불이행한 거죠. 내가 그 사람의 신체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권리를 포기한다고 하는 그 사람에게 권리를 양도한다고 하는 신의 계약을 불이행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행동? 이것은 불의한 행동이죠. 그죠? 그런데 신의 계약을 불이행했지만 이것이 불의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죠? 신의 계약을 불이행하는 게 바로 불이라고 했는데, 금방 그렇게 이야기했다가 또 여기 와가지고는 신의 계약을 불이행하는 게 불의가 아니라고? 이게 무슨 말이지? 홉스 아저씨가 조건을 달아요. 어떤 조건이냐면,
자연 상태에서는 신의 계약을 불이행해도 이게 불의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렇죠? 왜? 자연 상태에서는 왜? 신의 계약을 불이행해도 불의가 아니라는 거죠. 그 이유는 자연 상태에서는 내가 저 사람하고 신의 계약을 맺었어요. 야, 나 너 앞으로 함부로 죽이지 않을게. 저 사람도 나 함부로 죽이지 않는다고 했죠. 그죠? 서로 신의 계약 맺었거든요. 그런데 공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공포. 어떤 공포? 저 사람이 나하고 신의 계약 맺을 때 나 함부로 죽이지 않겠다고, 나에 대해서 내 생명에 대한 어떤 권리 포기한다고, 나에게 권리 양도한다고 신의 계약 맺었는데 아침에 보니까 이 사람이 뭔가 뾰족한 나무를 산에서 떼오네. 그리고 그 뾰족한 나무를 막 갈고 있네. 저 사람 저거 밤에 내가 자고 있을 때 와가지고 날 찌르고 우리 집에 있는 돈 가져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 저 사람 저거 내 생명을 위협하는, 내 생명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나에게 양도한다고 신의 계약 맺었는데 계약을 위반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오늘 저녁에 내가 죽는 거 아니야? 저놈한테 죽는 거 아니야? 공포심. 바로 계약을 맺은 그 사람이 계약을 불이행해가지고 나를 죽이고 나를 상해 입히고 나를 투옥하고 감옥에 쳐넣고 나를 꽁꽁 묶고 하지 않을까 하는 이 공포심, 이것 때문에 안 되겠다. 오늘 저녁에 죽기 전에 내가 먼저 가서 이놈을 죽이자. 내가 이놈한테 생명에 대한 권리 포기한다고 신의 계약 맺었지만 내가 맺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이놈이 날 죽이면 내가 그 계약 맺은 거는 사실 내 생명 보존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겠다고 내 이성이 계율을 발견해가지고 자연법이 나에게 명령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계약 맺은 건데 이놈이 날 먼저 죽이면 나 죽으면 무슨 소용이야? 안 되겠다. 내가 먼저 죽이자. 이 공포심 때문에 내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먼저 생명을 빼앗더라는 거죠. 그러면 요 행동, 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요 행동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의한 행동이냐? No! 아니라는 거죠. 뭐 때문에 했기 때문에? 공포에 의해서. 내가 죽을 것 같은 공포에 의해서 죽으면 안 되니까. 왜? 내 생명을 보존하는 것. 이것은 자연법이 나에게 명령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생명을 보존해라. 나를 방어해라. 내 생활 수단을 안정적으로 확보해라. 이거는 자연법이 나에게 명령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공포심에 의해서 이놈을 죽인 것. 그 계약 불이행은 불의가 아니다. 그렇다면 공포에 의해서 계약을 불이행한 것이 불의가 아니라면 불의와 정의가 있게 하기 위해서 너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 공포를 없애줘라. 공포의 원인을 제거해줘라. 공포의 원인이 있는 무슨 상태? 자연 상태에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적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하고 싸우는 상태이기 때문에, 모두가 모두에 대해서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의가 없다. 이 공포의 원인을 제거해주라. 스님, 홉스님, 그럼 공포의 원인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죠?
공포의 원인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 계약을 불이행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이익. 계약을 불이행해서 저는 밤에 가서 딱 죽이고 이놈 집에 있는 돈 내가 가져가면 돈 얻은 만큼 너무 잘 됐다. 돈 엄청 일도 안 했는데 돈 이렇게 많이 1,000만 원 생겼네. 너무 큰 이익 봤어. 계약을 맺은 사람이 계약을 어기고 얻은 이익, 그 이익 때문에 사람들이 계약을 어기게 되는데, 불이행하게 되는데, 그 계약 불이행에서 오는 이익보다 더 큰 뭘 줘라? 처벌을 줘라. 요 이익보다 훨씬 큰 처벌을 줘라. 그러면 내가 이 사람 죽이고 1,000만 원 내가 가지고 오면 이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지 않고 내가 이 사람에게 함부로 해를 끼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신의 계약 맺은 것을 지키지 않는 데서 오는 이익. 1,000만 원 얻었는데 근데 나를 죽이네? 나를 처벌해버리네? 1,000만 원 얻은 이익보다 나를 죽이는 내가 형장의 예술로 사라지네? 그래, 이 처벌인 훨씬 크네. 나 죽으면 어떡해? 한 번밖에 없는 이 생명인데, 나 죽으면 어떡해? 죽으면 안 돼! 제발, 날 죽이지 마세요. 처벌에서 오는 그런 공포심. 홉스는 뭘 많이 이야기해요? 홉스는 공포에 대해서 홉스는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신의 계약을 불이행했는데 불이가 안 되는 것도 자연 상태에서 저 계약 당사자가 계약을 불이행해서 나를 죽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공포 때문에 내가 계약을 불이행했으면 그것은 뭐가 아니다? 불의가 아니다. 라고 했는데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지고 그러면 이 공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공포를 제거해 줘야 된다. 그래야 정의가 있게 된다. 불의한 것이 있게 된다. 불의를 사람들이 불의하니까 하지 않게 된다. 정의를 세우고 불의한 것 사람들이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뭐 해라? 공포의 원인을 제거해 주라. 그 공포의 원인은 뭐였다? 계약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는 이익 때문이었다. 그러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는 이익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라? 그 계약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얻는 이익보다 어떤 더 큰 처벌을 내릴 때 그 처벌에 대한 뭐 때문에? 공포심 때문에. 그 처벌에 대한 공포심 때문에 계약을 불이행하지 않고 어떻게 하게 된다? 계약을 이행하게 되더라. 요 공포심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계약을 이행하게 되더라. 자, 여기에서 홉스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어떻게 나아가냐면, 그러면 사람들에게 이 계약 불이행에서 오는 이익보다 더 큰 처벌을 줘서 사람들이 공포 때문에, 그 처벌에 대한 공포 때문에 계약을 이행하게 하려면 이 큰 처벌을 내리는 뭐가 있어야 된다? 큰 처벌을 내리는 강력한 힘이 있어야 된다. 어떤 힘?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힘. 누가? 계약을 맺은 모든 당사자들이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그 강제적인 힘이 필요하다. 이 강력한 힘이 계약을 맺은 모든 사람들이니까, 모든 사람들이 계약을 이행하게 하니까 이거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적용되는 거죠? 평등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뭐 한다? 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강제하더라.
아유, 좀 그러지 말고, 계약 좀 이행해 주세요. 저 사람 당신 믿고 지금 계약한 건데, 당신이 이렇게 가서 몽둥이를 이렇게 죽이고 이러면 저 사람, 얼마나 마음이 안 좋겠어요. 그냥 좀 지켜주세요. 이렇게 사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너 지켜! 계약 맺었으니까 너 지켜! 안 지키면 너 처벌하겠다! 너 계약 이행하지 않아서 5천만 원 이익 봤다고? 대신 사람 죽였어? 너 생명 끝! 그러니까 다시 절대 계약 불이행할 생각 하지도 말고, 저 사람 가서 죽이고 돈 가져갈 그런 계획 세우지도 말고 죽지 않으려면 저 사람에 대한 권리 포기하겠다는, 저 사람에 대한 권리 양도하겠다는 신의 계약을 준수해라. 계약을 이행해라. 라고 뭐한다? 강제한다. 강제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명령을 내리고 그것을 위압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시키더라는 거죠. 명령을 내려가지고 이 명령을 통해가지고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이 명령을 통해서 반드시 강제적인 힘으로 하고야 말도록 시키더라는 거죠. 그런데 자연 상태에서는 이런 강력한 힘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이런 강력한 힘은 누가 발휘할 수 있다? 공통의 힘, 공통의 권력, 이거를 공통의 권력을 자, 선생님 요거를 요 위에다 좀 쓸게요. 자, 우리 공통을, 우리 홉스가 어느 나라 사람? 영국이죠. 영국이고 어느 나라 말? 영어를 쓰겠죠. 공통의 영어로 common. 권력, 힘, 부, wealth. 그래서 요 공통의 권력을 뭐라 부른다? Commonwealth 이렇게 부릅니다. 요 Commonwealth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라 부른다? 국가라고 부른다. Commonwealth가 자연 상태에서는 없었죠. 그러면 요 강력한 힘을 가지고 계약을 맺은 모든 사람들이 계약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는 뭘 만들어라? 코먼웰스를 만들어라. 국가를 만들어라. 그래서 그 국가가 뭘 발휘하게? 강력한 힘을 발휘해서 계약 불이행하려고 하면 엄청 큰 처벌 받을 각오에 어디 계약 불이행하려고 당장 계약 이행해. 사람들이 계약을 다 이행하게 한다. 그러다 보면 공포. 저 사람이 계약 불이행하고 안 지키고 나 먼저 죽이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 공포의 원인이 사라져. 그러면 드디어 신의 계약을 사람들이 이행하게 된다. 여기에서 홉스가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드디어 뭐가 나느냐면 그러면 이제 정의의 본질이 확실히 서게 되는 거죠. 아까 처음에 이야기할 때 불이란 뭐다? 신의 계약을 안 지키는 거였죠. 그죠. 근데 신의 계약을 안 지키는 게 불이었는데 신의 계약을 안 지키는 게 불이가 아닌 경우도 있었죠. 어떤 경우? 자연 상태. 왜? 계약 불이행에 대한 뭐 때문에? 공포 때문에. 그런 공포가 있으면 신의 계약을 맺었어도 그게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무효인 신의 계약은 어겨도 뭐가 아니다? 불의가 아니다. 그래서
홉스는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정의라고 하는 것은 앞에 신의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게 불의라고 했죠. 그죠? 이제는 정의라고 하는 것은 신의 계약을 이행하는 것, 준수하는 것, 이게 정의다. 라고 하면서 조건을 붙여요. 어떤 조건이냐면, 유효한 효력이 있는 신의 계약을 지키는 것, 이게 정의다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효력이 있는 신의 계약. 효력이 있다는 건 뭐였죠? 사람들이 뭐가 없는? 공포심이 없는, 공포가 없는, 뭐에 대한? 계약 상대방이 먼저 계약을 불이행해가지고 내 생명을 빼앗아가는, 거기에 대한 공포가 없는 그 상태, 그 신의 계약이 바로 유효한 신의 계약이다.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된다? 강력한 힘이 있어야 된다. 그 강력한 힘, 이게 바로 뭐다? 사회적 권력이다. 다른 말로는 시민적 권력이다. 이 사회적 권력, 시민적 권력은 자연 상태에서는 없다. 그러면 이 힘이 나오는 곳은 공통의 권력, 공통의 힘, 바로 커먼웰스이다. 그래서 커먼웰스, 요거 커먼웰스의 수립. 커먼웰스가 수립될 때 신의 계약은 무슨 신의 계약이 된다? 유효한 신의 계약이 된다. 그때 그 신의 계약을 지키는 것은 정의. 그 유효한 신의 계약을 지키지 않는 것은 불의가 되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자, 여기에서 또 홉스가 한 걸음 더 나아가가지고요. 여기서 어디까지 나아가느냐면 소유권을 이야기해요. 홉스가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정의를 소유권과 연결을 시키거든요. 홉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연 상태에서는 소유권이 없다는 거예요. 소유권이 없어요. 왜일까요? 왜 자연 상태에서는 소유권이 없을까요? 홉스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연 상태에서는 모든 것에 대한 권리를 누가 가지고 있죠?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선생님, 모든 것에 대한 권리를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하고 소유권이 없다는 게 무슨 연관이 있죠? 홉스 아저씨, 무슨 연관이 있죠? 홉스 아저씨가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답변합니다. 스콜라 철학을 생각해봐라. 우리 스콜라 철학 하게 되면 중세 후반기 대표적인 사람이 토마스 아퀴나스였죠. 자, 스콜라 철학을 이야기하면서 정의와
소유권을 이렇게 연결시킵니다. 스콜라 철학에서 정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었니? 네, 스콜라 철학에서 정의라는 것은 각 사람들에게 각자의 것을 주는 변하지 않는 의지, 이게 정의였습니다. 각 사람들에게 그 사람의 것을 주는, 부여하는 변하지 않는 의지, 이게 정의였습니다. 그거 봐라. 스콜라 철학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니? 정의라고 하는 것은, 올바르다고 하는 것은 각자의 것을 주는 게 올바른 정의라고 하지 않았니? 근데 자연 상태에서는 각자의 것이라는 게 없지 않니? 왜요? 왜 자연 상태에서는 각자의 것이 없죠? 자연 상태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것에 대한 권리를 다 가지고 있는 거야. 다 이것도 내 것, 저것도 내 것. 저 사람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권리, 이것에 대한 권리 다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면 자연 상태에서는 각자의 것이라고 할 것이 없더라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자연 상태에서는 정의가 없다. 왜? 각자의 것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각자의 것이 없기 때문에 뭐도 없다? 소유권도 없다. 그러면 드디어 요 소유권은 언제 발생하게 된다? 소유권의 발생은 뭐와 같이? 정의, 불이라고 하는 개념과 같이 뭐에 의해서? 코먼웰스의 수립에 의해서. 선생님, 코먼웰스의 수립하고 이 각자의 것을, 자기의 것을 가진다는 소유권하고 무슨 상관이죠? 코먼웰스가 수립되면, 코먼웰스가 무슨 힘? 강제적인 힘을 가지고 이놈들 계약 이행해. 계약을 이행하게 하게 되더라. 그러면 계약을 이행하게 하게 되면 그 계약은 무슨 계약이 된다? 유효한 계약이 되게 된다. 유효한 계약이 되면 사람들이 그 신의 계약을 지키게 된다. 신의 계약을 지키면 만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 포기하면 이제 각자의 것이 생기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다는 거죠. 코먼웰스가 수립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신의 계약을 사람들이 준수하게 되죠. 그죠? 신의 계약을 준수하게 되면 요 신의 계약은 무슨 신의 계약? 유효한 신의 계약이 돼요. 그래서 만물에 대한 가지고 있는 권리 포기한다는 신의 계약을 지키게 되는 거죠. 그럼 만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니까 드디어 뭐가 생기게 된다? 각자의 것이 생기게 된다. 각자의 것이라는 소유권이 생기게 된다. 그래서 소유권도 무슨 상태에서는 없고 자연 상태에서는 없고 무슨 상태? 시민적 권력이 있는 코먼웰스가 수립될 때 국가가 수립된 이후에 뭐의 발생? 소유권이 발생된다. 소수는 있죠? 정의나 불의라는 개념, 정의와 불의를 구분하는 것,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것, 그리고 소유, 내 소유권, 이런 것 전부 다 무슨 상태에서는 없고 자연 상태에서는 없고 무슨 상태에서? 국가 상태, 다른 말로 사회 상태, 다른 말로 코먼웰스가 있는 공통의 권력의 상태에서 정의와 불의의 개념, 옳고 그름의 구분, 소유권, 소유, 이런 것들이 생겨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랬어요. 오늘 자연법 중에 제3의 자연법, 뭘 맺었으면 제2의 자연법에서 신의 계약 맺어라. 뭐 하기 위한? 권리를 양도하는 신의 계약을 맺어라 라고 했는데,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신의 계약을 맺었으면 뭐 해라? 준수해라.
그것이 뭐다? 정의로 가는 길이다. 특히 어떤 신의계약? 유효한 신의계약. 유효한 신의계약이 되기 위해서는 계약 이행을 뭐하는? 강제하는. 누구에게? 모든 계약 당사자들에게 어떻게? 평등하게 강제하는. 뭐가 필요하다? 강제적인 힘이 필요하다. 그 강제적인 힘을 행사하는 누구? 코먼웰스. 우리말로 국가, 사회가 수립되어야 한다. 그럴 때 뭐도 발생한다? 각자의 것이라고 하는 소유권도 국가 상태에서 생기게 된다. 이렇게 홉스의 제3의 자연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